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우리는 대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일한다의 세션을 맡게 된 저는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 365 MVP로 활동 중입니다. 우선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20개의 세션, 트랙 4개가 포함된 총 20개의 세션이 진행 중인데요. 특히 제가 속해 있는 모던앱스 트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더더욱 감사드리는 게 너와 나의 연결고리 우리는 대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일한다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일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자 측면에서의 팀즈의 주요 기능 및 팀즈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워 유저, 그리고 관리자 측면에서의 팀즈, 아키텍처 및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 200% 활용하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팀즈 그것이 알고 싶다.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개를 제가 추려서 자주 하는 질문과 대답, 탑 20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여러 개의 전 세계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협업 관련해서 앱들이 지금 22만 개가 넘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 팀즈가 많이 사랑을 받고 팀즈를 써야 하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업무 환경 자체가 업무의 복잡도와 협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5년 전보다 팀 수가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소셜 도구를 사용하는 퍼센테이지가 45% 이상, 그리고 협업의 필요성 증가가 50%, 그리고 팀워크에 투자한 기업들의 성과가 5배 이상 좋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생각해 봤더니 사내 및 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팀 많아졌고요. 그리고 지역과 시간대가 다른 전 세계에서 한 팀으로 일해야 되는 필요성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대, 5세대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현실에서의 업무 환경 구성을 봤더니 이메일, 문서 작업, 메신저, 화상회의, 콘텐츠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단절된 사용자의 경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늘 여러 가지로 업무 환경에서 고민이 되고 힘든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사용되는데 시간이 20% 이상이 되고요. 이메일을 읽은 후에 다른 일에 다시 몰입하는데 16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이 놓치는 정보의 비중이 59%,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20%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반짝이는 팀즈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자 합니다. 변화에 대한 이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먼저 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한 가지 방법으로는 모든 협업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직군과 개개인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모든 직원의 다양한 업무 스타일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잘 하려면 가장 본인한테 잘 맞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작업, 협업의 효과, 극대화로 서류를 주고받고 검토하는 시간이 최소화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창의성 극대화되는 시간과 환경을 선택해서 단시간, 단기간에 완성도 높게 일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외근 간 직원을 기다리느라 회의를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근무 시간 제한 없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필요에 대한 검토, 이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채팅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하시다가 내가 필요한 영역을 하나씩 추가하실 수 있는 나만의, 우리 팀만의 여러 가지 협업 구조를 만드실 수 있게끔 팀즈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나만의 허브를 만드실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필요한 앱들을 하나씩 추가하셔서 내가 필요한 앱을 나의 업무 형태에 맞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팀용 탭을
추가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스카이프를 사용하다 보면 예전에는 채팅하다가 채팅창을 닫으시면 내용이 사라지셨잖아요. 근데 팀즈에서는 이렇게 스레드의 내용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콜을 하시고 나서 녹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인코딩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트림이라는 거를 통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좋은데 그러면 보안에 문제가 없나요? 신뢰할 수 있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셔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ATP, 조건부 액세스, 그 다음에 안전한 링크, 안전한 첨부 파일, 보존 정책이나 DLP, 감사 로그에 대한 검색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쉐어포인트나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 콘텐츠 관리에 대한 팀즈와 통합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 등의 사전 위협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증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들이라고 해서 팀즈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채팅, 모임, 전화를 통한 소통이고요. 그리고 오피스 365 여러 앱들을 통한 협업, 공동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다른 서드파티 앱이나 장치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이나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급에 대한 보안, 지능형 보안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팀워크를 위한 허브입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런 이유 자체는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직의 업무 수행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기능들을 팀의 권한을 부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앱과 서비스를 사용해서 노력 및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일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앱과 서비스를 전환하지 않고도 더 많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즈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은 본인 스타일, 업무 스타일에 맞게끔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팀즈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즈는 채팅, 그리고 회의, 그리고 전화, 뿐만 아니라 문서 공유, 내가 필요한 앱이나 워크플로우도 만들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는 1대1 또는 그룹 채팅을 통해서 채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팀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의사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나는 채팅 말고 오피스 365 앱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쉐어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원노트, 파워 BI, 그 다음에 파워 앱스 이런 부분을 연결하셔가지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회의를 통한 의사소통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유형에 대한 회의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자발적 부분, 예약 부분, 그리고 1대 N 다수에 대한 화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뿐만이 아니라 브라우저, 모바일, 회의 시 장치를 포함하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맞춤형 배경 이제 사용 가능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배경 흐리게라고 해서 들어가시기 전에 작업을 하실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콜을 할 때 내가 필요한 배경을 변경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맞춤형 배경도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배경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임에 들어가실 때 일정을 딱 누르시고 지금 참가 누르시면 밑에 보시는 이 아이콘을 선택하시게 되면 우측편에 이렇게 배경을 내가 원하시는 화면으로 설정하셔가지고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캡션 같은 경우는 영어 버전에 대해서 벌써 사용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캡션은 영어 버전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터치펜이나 터치로 인한 여러 가지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제일 끝을 오른쪽을 가시게 되면 화이트보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컨텐츠 카메라와 지능형 캡션을 갖춘 팀즈 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지능형 증강 화이트보드를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팀즈가 제공하는 가치라고 해서 앱이랑 워크플로우에 대한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협업을 위한 작업 환경을 만드셔서 공유를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드신 부분을 팀즈에 연결하셔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하실 수 있게끔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일선 근로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신원 및 액세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무의 시간에 대한 액세스, 위임된 사용자 관리 이런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에 필요한 앱을 필요할 때마다 뚝딱 만드셔서 팀즈에 연결하셔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도서 구매 신청이나 휴가 신청뿐만이 아니라 뭐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커스텀을 하셔서 가공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뭐 헬프데스크, 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한 모바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파워앱스 앱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팀즈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팀워크를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10가지에 대한 시나리오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 첫 번째로는 직원과의 일상적인 소통과 협업이 가능합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스레드 형태로 저희가 주고받는 내용, 뭐 채팅, 메시지가 다 확인이 게시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통 및 도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인수인계 시나리오, 그 다음에 뭐 육아휴직 이런 시나리오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저희가 인수인계를 할 때는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팀에서 채널에 그 새로운 멤버가 인바이트, 조인만 되시게 되면 기존의 히스토리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협업, 문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최근 문서가 어디인지 꼭 찾게 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즈는 파일에 가보시면 최근 문서가 어디에서 어떻게 있다 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에 대한 문서에 대한 피드백도 바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작업 중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엑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 중이면 상태 표시가 이렇게 변경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아직 오피스를 예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라고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제가 데스크탑에 있는 뭐 파워포인트, 엑셀을 열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팀즈에 있는 파워포인트, 엑셀을 가지고 와서 문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버전이 예전 버전이다.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바로 공동 작업과 피드백에 대한 실시간 작업을 같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어느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단위로 팀에 맞게끔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나 롤에 따라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라인 메시지에 대해서 번역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가, 다문화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월간 또는 분기별로 되어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라이브 이벤트 많이 좋아하시는데 라이브 이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최대 10,000명까지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녹화 기능을 통해서 추후에 공유하셔가지고 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월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정보 누락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동 시간을 절약해서 배경 흐리기뿐만이 아니라 맞춤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량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똑같은 환경 컴퓨터 사무실에 있을 때는 뭐 노트북 컴퓨터로 작업을 하셨다가 이동 중이라고 하시면 모바일로 동일한 업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일을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팀즈 이렇게 사용해 보아야 할 팁이라고 해서 7가지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즈에서 멘션, 그 다음에 검색, 여러 가지 번역, 몰입형 리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중요 알림, 읽음 확인, 그 다음에 앱을 추가한다는 단축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션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알림이 필요할 때는 팀방에서 특정 몇 명에게 알림 또는 그룹 계정으로 저희가 골뱅이 @이라고 해서 이름을 입력하시게 되면 바로 알림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팀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특정 사용자 한 명이랑 채팅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시면 채팅 메뉴에 가셔서 다시 이름을 검색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상단의 검색창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신 후에 메시지를 보내시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 메시지도 발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 검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단축키 메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검색 같은 경우는 상단에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시게 되면 메시지, 사람, 파일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필터를 통해서 날짜, 제목, 작성자 등에 대한 필터링하여 검색 범위를 좁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번역 기능을 통해서 여러 언어로 번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몰입형 리더라는 거는 번역 기능을 이제 음성으로 읽어준, 번역된 데이터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지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하나 치시고 이렇게 공지, 일반적인 스레드 게시물이 아니라 공지사항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리치 텍스트라고 해서 밑에 보시는 A자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새 대화에서 알림이라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박스 헤드라인이 쳐지고요. 그 밑에서 내용 입력하시고 중요 표시도 누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앞에 설명드렸던 그림처럼 이렇게 공지사항입니다. 또는 중요까지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공지를 하시려면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여러 채널의 게시라는 걸 선택하셔서 똑같은 공지 내용이라고 하시면 한 번에 공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중요라고 하는 부분 말고 채팅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긴급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에게 20분 동안 2분마다 메시지를 읽을 때까지 알림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디폴트로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긴급으로 하겠다라고 세팅을 하시게 되면 20분 동안 2분마다 알림을 가실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팀방에서는 이 긴급 버튼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긴급 버튼은 채팅 메뉴에 있기 때문에 팀방에서는 중요, 일반과 중요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채팅에서는 일반, 중요, 긴급 세 가지 옵션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읽음 확인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보낸 메시지가 확인이 됐는지라고 세팅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시려면 사용자가 읽음 확인을 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나면 이런 표시가 뜨고요. 사용자가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눈 표시가 뜨는데 설정에 본인 이름 아이콘을 선택하시게 되면 설정 메뉴에서 이렇게 읽음할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으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읽음 확인 기능은 20명 이하인 그룹 채팅 내에서만 제공한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앱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팀즈에서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 앱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선택하시게 되면 필요한 앱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설명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검색어에다가 봇을 입력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슬러시를 딱 누르시게 되면 단축 명령어에 대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도움말 페이지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슬러시 하시고 헬프, 나에 대한 상태 정보를 바꾸겠다 슬러시 하시고 비지 이렇게 하면 바쁜 이렇게 상태 정보가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나는 이렇게 사용해 보아요 라고 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존의 방식에는 회의실에서 늘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됐고요. 회의실이 없으면 회의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공유하고 혹시나 추가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팀원들 일정을 체크하고 다시 또 회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럴 때마다 문서를 찾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팀워크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온라인 미팅으로 모두 전환이 가능하고 회의실이 없어도 온라인 회의로 통해서 회의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명한 캘린더라고 해서 일정 도움을 통해서 전화로 2시에 회의가 가능합니까? 3시에 가능합니까?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일정에 대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나는 파일이라는 탭을 통해서 문서에 대한 정보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서 기존 방식에서 이렇게 새로운 팀워크 방식인 팀즈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멘트를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돌고 도는 문서 취합, 쉴 틈 없는 메신저, 찾기 힘든 최종 파일, 미뤄지는 보고 날짜, 늘 부족한 저장 용량, 늘어지는 피드백, 소식 없는 요청자로, 하루 종일 회의 미팅 이렇게 사용하셨던 부분, 거기에 번거로운 모바일 접속까지 이제 우리는 팀즈, 취합, 보고, 회의, 채팅, 피드백, 문서 검색까지 이제 하나로 팀즈로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유저 그리고 관리자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기능 200% 활용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즈에 대한 로직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중간에 보이시는 보라색 유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탭, 앱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팀을 통해서 앱, 그리고 팀을 통해서 문서 데이터가 쌓이면 쉐어포인트 폴더에 데이터가 쌓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자일 때 채팅 안에서 문서를 올리고 공유를 하시게 되면 원드라이브를 데이터가 쌓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모임, 통화, 활동에 대한 알림, 여러 가지 메시지에 대한 이미지, 이모지, 스티커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에 보시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팀즈의 구조가 생성이 됐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제 일반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내용이 쭉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 우측에 프로필 설정이라고 해서 팀즈 앱에 대한 설정, 그 다음 업데이트, 모바일 앱에 대한 다운로드 등 여러 가지 메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중간에 보시게 되면 키워드 및 사람을 검색하시거나 제가 아까 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축키에 대한 명령어 형태도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채팅을 어떻게 시작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왼쪽에 보이신 이렇게 보시는 아이콘이 새 채팅입니다. 그래서 1대1 또는 그룹 채팅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채널 부분이 고정되어 있고 좌측에는 좌측 메뉴에서 활동, 채팅, 팀, 그 다음에 일정, 통화, 파일 이렇게 부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내가 속해져 있는 여러 가지 팀, 그 다음 새로 팀을 참가한다거나 생성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메시지를 작성하고 회신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구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팀즈를 이제 사용하시게 될 때 역할에 대한 멤버 구성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라고 하는 리더, 그 다음에 구성원, 게스트를 제공하는데 소유자는 말 그대로 리더, 중재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팀 구성원을 추가한다거나 제거한다거나 또는 팀에 대한 설정을 관리, 팀에 대한 이름 변경, 팀을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각 팀에는 100명의 소유자, 리더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같은 경우는 조직의 일반 사용자, 팀 구성의 모든 것에 액세스하실 수 있지만 그룹에 대한 팀에 대한 전체 역할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 탭, 커넥터, 그리고 봇 이런 부분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스트라는 거는 구성원과 유사하지만 조직에 있는 외부 사용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의 종류 같은 경우는 팀 자체가 특정 사용자로 구성된 프로젝트 또는 그룹으로 함께 작업하고 정보를 고용할 수 있는 소통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새 팀, 그리고 기존의 오피스 365 그룹을 통한 기반 팀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프로젝트별로 하나씩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면 새 팀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팀 만들기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기존의 정보, 인사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룹에서 팀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다음에서 만들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의 종류에는 비공개, 공개, 전체 조직이 있고요. 공개는 말 그대로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되며 그룹에 참가가 가능한데 비공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원에게 컨텐츠가 허락된 사람만 접속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팀과 채널에 있었을 때 앞에 팀 밑에 이렇게 보시는 채널
채널을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팀 내에서 서로 다른 주제의 업무 또는 프로젝트를 다룰 때 하위 뎁스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채널에는 보시는 것처럼 게시물, 파일, 위키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채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고요. 일반 채널은 기본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변경이나 어떤 정보에 대한 수정 그리고 삭제를 하실 수가 없고요. 채널의 이름은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팀별 최대 200개까지 채널 생성이 가능하고요. 혹시나 삭제된 채널은 30일 이내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팀 이렇게 채널을 만드실 때 표준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채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비공개 채널이 나오고 나서 비공개 채널은 30개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개용으로 사용하시고 비공개의 차이가 뭐냐면 사용하실 수 있는 추가하실 수 있는 앱에서 제공하지 않는 범위도 있기 때문에 공개 비공개 역할이나 주제에 따라서 표준으로 할 건지 비공개로 할 건지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용해 보아요 라고 했을 때 대화 채팅이랑 채널 알림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업무적인 주제의 논의는 게시물 탭을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반적인 대화는 채팅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 및 대화 시에는 알림 또는 공지사항을 통한 제가 아까 리치 텍스트라고 하는 이 박스 메뉴를 통해서 알림이나 공지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룹 채팅은 현재까지 버전으로 100명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곧 250명까지 업데이트 되겠다라고 공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버전으로는 100명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널이나 알림 부분에 있어서는 채널, 부서별, 팀별, 업무 영역별로 구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팀의 채널에서는 새 글이 작성돼도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채팅이 오면 띵동 알림이 오시잖아요. 근데 팀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알림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제가 알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멘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알림을 주는 거 말고 이렇게 채널의 알림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기타 옵션 점점점이라고 하는 기타 옵션을 눌러보시게 되면 채널 알림이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과 같이 해당 채널의 업데이트를 받고 싶으시면 꼭 채널 알림을 설정하셔서 확인을 누르셔야지만 알림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디폴트로 왜 비활성화되어 있냐면 제가 한 200개, 100개 정도 팀에 속속되어 있는데 한마디씩만 채팅 알림이 와도 계속 이렇게 팀에 대한 알림이 쭉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알림을 설정을 키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파일 같은 경우는 나의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채널을 구성하시게 되면 게시물, 파일, 위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널의 파일 탭을 포함을 하고요. 채널의 파일에서 문서를 공유하고 쉐어하시게 되면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저장이 되고요. 채팅에서 파일이란 탭에 문서를 이제 업로드 하시거나 작업을 하시게 되면 공유자의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에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는 다른 클라우드에 대한 저장소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옵션에서 추가하셔가지고 공급자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공유한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라고 해서 여기서 잠깐만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팀이랑 채널 여러 가지에서 사용을 하실 때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우선 팀이랑 채널에서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팀의 수는 250개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룹 수는 1000개고요. 팀 구성원 수는 5,000개, 팀당 소유자 수는 100개입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의 팀의 구성원 수도 5,000이지만 알고 계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이제 로드맵이 나와서 10,000명까지 가능하다고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현재 버전으로는 5,000명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장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팀당 만드실 수 있는 채널 수는 200개, 그리고 팀당 비공개로 만드실 수 있는 채널 수는 30개입니다. 그리고 채팅 같은 경우는
첨부 파일 수를 10개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 채팅에서는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1대1도 하실 수가 있지만 1대1은 많이 하시잖아요. 100명까지 가능하실 텐데 채팅을 하실 때 20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밑에 보시는 아웃룩에 대한 자동 회심이랑 팀즈에 대한 상태 메시저 그리고 비디오 및 오디오에 대한 통화, 공유, 읽음 확인 버튼이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채널에서 전자메일 보내기 하실 때는 첨부 파일 수가 20개다. 그리고 각 첨부 파일의 크기는 10메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채널을 만드실 때 이름 설정하실 때 오류가 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자 같은 경우 이렇게 샵이나 이런 문자 이렇게 사용하시지 말아야 되는 문자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서 이 부분이 들어가면 채널 이름을 만드실 수가 없다. 오류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어 같은 경우에도 뭐 폼즈나 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폼 부분이 들어가면 사용하실 수가 없고 밑줄 또는 마침표로 시작하거나 끝나실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임 같은 부분에서 사용하실 때는 모임에 참가 중인 사용자 수는 250명, 그 다음 최대 파워포인트의 파일 크기는 2기가입니다. 그리고 모임은 시작하고 나서 8시간까지 하실 수가 있고 만약 내가 10시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8시간 끊고 2시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이벤트 같은 경우는 10,0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이벤트 사용하실 수 있는 기간 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임은 8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이브 이벤트는 4시간 그리고 하나의 테넌트 5365 테넌트에서 동시로 라이브 이벤트를 하실 수 있는 것은 15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에 대한 최대 한도를 꼭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보시는 URL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최대 한도를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팀즈에서 설정, 관리자 화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관리자 분들이나 권한이 있으신 분들만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폴트로 팀즈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부 액세스라고 하시는 이 아이콘을 딱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스카이프, 기존에 스카이프 쓰시는 분들이랑 페더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외부 액세스를 등록을 하셔가지고 도메인을 추가한다거나 차단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나는 외부의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함께 게스트를 초대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팀즈에서 게스트 액세스 허용이라는 걸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설정을 하신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추가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부터 사용하신다 그러시면 오늘 작업을 해 주셔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팀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앱이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부서는 모든 걸 다 사용하게 하겠다. 뭐 디벨로퍼나 이런 조직에서는 뭐 타사 앱이나 이런 부분 맞겠다. 이런 부분은 팀즈 앱에 대한 설정도 변경하실 수 있는 게 팀즈 앱에서 사용 권한 정책을 통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앱들을 그래서 만약 차단한다고 하면 타사 앱이 나타나지 않게끔 이런 설정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게 팀즈 설정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떤 걸 하실 수 있냐 그러면 뭐 제가 보낸 메시지를 검색한다거나 특정 메시지 내용 삭제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지원센터에 게시된 메시지는 어떤 게 있는지 팀즈에 대해서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이런 컨텐츠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감사 로그라는 기능을 통해서는 누가 어떤 액세스를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감사 로그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 팀즈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널 추가된 거, 구성원 추가한 거, 보시 팀에서 제거된 거, 탭이 제거된 거, 역할이 변경된 거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디폴트 값은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관리자가 감사 설정이라는 걸 꼭 눌러주셔야지만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벤트 발생 30분 후부터 이벤트가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외에 팀즈 관리자를 위한 앱이라고 해서 팀즈 매니저, 앱 스튜디오, 어드바이저 포 팀즈라는 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팀즈 매니저를 통해서 IT 관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 관리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앱 스튜디오라고 해서 약간의 코딩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앱들을 더 만드실 수가 있어서 개발자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앱 스튜디오를 사용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신 화면에서 여러 가지 뭐 아이콘이나 이미지나 이런 부분을 연결하셔가지고 앱을 빌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앱 스튜디오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어댑티브 카드나 어떤 액션 부분도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슬랙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항목을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보시는 이렇게 이미지처럼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 슬랙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해서 팀즈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20가지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20개를 추려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20개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팀즈에서 공유하는 여러 정보들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팀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뭐 회의 녹화, 모임 일정, 연락처까지 어디에 저장이 되냐라고 하시면 저장소가 이렇게 테이블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미디어 서비스, 그 다음에 팀 파일 같은 경우는 쉐어포인트, 채팅 파일 같은 경우는 공유한 사용자의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 그 다음에 녹화된 파일은 애저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인코딩 됩니다. 그래서 공유하실 수가 있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화상 모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시면 팀즈에서는 일정을 통해서 지금 모임을 시작하신다거나 새 모임, 그래서 일정 도면을 통해서 새 모임을 예약하시고 진행하실 수가 있고 라이브 이벤트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채팅을 통해서 화상 통화 또는 모임 예약을 통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팀에서 지금 모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로 화상 모임을 하시냐에 따라서 일정, 채팅, 팀에 통해서 여러 메뉴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채널 안에서 모임 화상회의를 할 때 녹음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나요? 라는 메시지를 많이 하시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팀즈 왼쪽 메뉴에 보시게 되면 일정, 새 모임에 참가 후 누르시면 녹음 시작이라는 버튼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팀을 생성한 후에는 일반 채널로 가셔가지고 추가로 만든 팀에서 지금 모임 시작하는 부분을 누르시면 녹음 시작 버튼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접속 화면에서든 누르신 화면에서 녹음 시작 버튼을 생성을 하시면 되고 녹음 후에는 스트림에서 게시되기 때문에 게시된 후에는 재공유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2019년 7월 이후에 오피스 365 구독을 한 테넌트 시작을 한 테넌트인 경우에는 팀즈 녹화 기능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예상이었지만 늦어져서 상반기 정도에 기능이 시작될 예정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팀즈 화상회의 시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킨 사람이 공유 화면에 우선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50명이 화상회의에 참가 중인데 그중 발표하는 사람 5명만 포커스를 잡고 보여주게끔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미팅 들어가셔서 참가하시는 분 화면에 고정하시는 분 있죠. 고정하려고 하시는 분. 그 분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렇게 점점점 기타 옵션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고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 사용자의 화면에 고정되도록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기능은 고정, 핀 기능은 개인별 사용자 보기를 고정하는 기능으로서 다른 멤버들의 화면도 함께 고정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추가적으로 또 얘기하시는 게 나는 그러면 팀즈에 대해서 온라인 미팅을 하는데 화면상 참가자가 모두 표시되지 않고 4명만 표시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나라고 하시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제공하는 거는 비디오가 최대 4명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 4명이 보이고 다른 사람은 하단에 표시가 되게끔 설정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9명까지 되겠다라고 벌써 공지가 나타났죠. 그래서 9명까지 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팀즈 일정 화면에서 새 모임 등록 시 사용할 채널을 선택하면 팀 피드에 표시되지만 개인별 일정에는 표시되지 않아서 따로따로 반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시면 새 모임 등록 시에 필수 참석자에 꼭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의 이름을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스케줄 플러스가 발송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드 뿐만이 아니라 일정에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참석자에 입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팀즈 사용자 현재 상태에 대한 조건문인데요. 대화 가능, 다른 용무 중 방해 금지, 자리 보유에 대해서는 대화 가능은 말 그대로 온라인이죠. 그리고 다른 용무 중은 팀즈 통화 중의 경우 또는 모임에 참석 중의 경우 약속이 있는 경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아웃룩 일정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리 비움 같은 경우는 15분 동안 어떠한 사용자가 작업이 없을 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아직 클라우드로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스카이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업그레이드 방식을 추천하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팀즈 관리센터에서 그 동시 사용 모드라고 해서 아일랜드 공존 사용 모드에서 총 5가지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POC를 하신다거나 같이 팀즈로 업그레이드 하시기 전에 검토 단계라고 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즈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앱들을 내가 뭐 라이센스나 보안적인 측면에서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설정 가셔가지고 타사 앱에서 테넌트 앱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팀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 해외 클라이언트에 있는 분들이거나 5365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협력업체와도 같이 초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물론 가능하죠. 이제는 다 알고 계셔서 팀즈에서 게스트 액세스를 허용하시게 되면 사용하실 수 있는데 활성화 후 적용까지 최대 24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요. 만약에 스카이프 사용 중인 외부 사용자를 초대하실 경우에는 외부 액세스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스트로 팀즈를 참여 중인데 아웃룩에 팀즈 모임이 보이지도 않고 아웃룩에서도 팀즈 항목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팀즈에서 모임 일정이 안 보이신다고 하시면 익스체인지 온라인이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게스트로 많이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무료 버전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익스체인지 온라인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참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익스체인지 온라인 라이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시면 이제 관리자가 들어가셔서 왼쪽 메뉴에서 청구 라이센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보유하고 계신 라이센스 정보가 나타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 정보를 누르시게 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팀즈에서 기록, 활동, 저희 활동이라고 하는 피드에서 하는 것을 삭제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이 부분은 현재 삭제가 불가능하고요. 활동을 통해 보여지는 피드는 14일 동안 보여지고 이후에는 활동목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활동에 보여지는 알림은 설정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일부 구성원들이 팀즈 화상 시작할 때 모바일에서 알림이 오지 않거나 반대로 PC에서는 알림이 오지 않거나 왔다 갔다 했을 때 알림 설정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팀에서 채널의 알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글이 작성돼도 알림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채널에 가셔서 채널 알림이라는 걸 꼭 키시면 되고요. 모바일에서는 접속하신 후에 모바일 화면에서 알림이라고 설정 가보시면 알림과 알림 수신을 항상으로 변경하시게 되면 데스크탑에 있는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알림을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변경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모임 시작에 대해서도 내가 알림을 따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모임 모드 시작을 모두로 변경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팀즈에서 지금 파일을 이렇게 보시는 다운로드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현재는 폴더가 다운로드의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현재 버전으로는 제공되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포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사용자 이름, 저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시면 여러 경로를 변경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버전으로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즈에서 플래너 앱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댓글을 달려고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도 익스체인지 온라인을 사용을 하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메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익스체인지 온라인 라이센스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시려고 하시는데 바로바로 반영이 잘 안 되고 눌렀을 때는 보여지는데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익스체인지 온라인 라이센스가 있으셔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진이 모두 업데이트 되는 데는 최대 48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팀즈를 여러 게스트 조직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게스트 조직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그 조직에서는 빠지고 싶다 이랬을 때 방법이 없냐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는 myapps.microsoft.com에 들어가셔서 프로필에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신 후에 지금 해당 조직에 대해서 나가기를 누르시게 되면 조직에 대해서 참여했던 부분을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팀즈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전체에 대한 기능 비교표는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화상이랑 컨퍼런스 관련돼서는 예약된 모임 녹화, 녹음 녹화, 전화통화 및 오디오 회의, 라이브 이벤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대 인원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가 중인 사용자가 250명, 그 다음에 1대1 채팅 외에 그룹 채팅은 100명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무료 버전이 있고 요즘에 6개월 버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팀즈냐라고 많이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한 곳에서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채팅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콘텐츠, 앱을 바로바로 필요에 따라서 에드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능률을 높이는 채팅 기반의 디지털 허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문서 도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협업 도구를 쓰시는 고객사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나는 분석 도구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을 각각의 여러 서비스를 쓰셔도 좋지만 팀즈에서 내가 필요한 앱들을 연결하시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에서 제 거에 대해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팀즈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로그인을 부탁드리면서 팀즈 관련된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련된 여러 자료나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QR을 찍으시게 되면 제가 다 폼주 설문을 통해서 링크를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QR을 찍으시고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